그래서 이 우리의 뇌라는 거는 이 분류라는 걸 해줘도 훨씬 더 암기력이 올라가요. 그 다음 이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끊어읽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인드맵 수업을 할 때 초반에 이제 끊어읽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끊어읽기는 형식적인 기준과 의미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의미 단위기 끊어읽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요. 근데 처음 초1은 이 끊어읽기를 어디서 끊어읽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에는 끊어읽기 표시를 미리 다 해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끊어읽기 다 해놨어. 선생님이 끊어놓은 대로 한번 따라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잘 끊어 읽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정말, 이거는 끊어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하는 부분만 제가 알려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이들이 읽은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길게 끊어 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짧게 끊어야 더 잘 이해가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끊어 읽은 것을 저는 존중을 해줘요. 보시면 이제 은희는 신발을 신고 오빠를 따라갔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형식적인 기준으로 끊어 읽으면 은희는 신발을 신고 오빠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의미 단위로 끊어 읽으면 은희는 신발을 신고 오빠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끊어 읽을 수도 있고요. 은희는 신발을 신고 오빠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끊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끊어 읽기 연습을 계속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다 끊어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해가 잘 되면 끊어읽지 않아도 되죠.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해가 좀 안 될 때, 글의 난이도가 올라갈 때 그 부분에 끊어읽기 하면서 자신이 더 이해가 잘 되는 쪽으로 이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끊어읽어야 돼. 끊어읽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한 책이에요. 끊어읽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찾고 그래서 이거를 따져 읽는 것을 한 거예요. 하나의 문장을 아이들이 자세하게 읽을 수 있게끔 문장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 문단 연습, 그 다음에 글 연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끊어 읽는 연습까지 했고요. 그다음 마인드맵인데요. 이 마인드맵을 보통 중심 이미지에 이제 그림을 두고 가지를 뻗어서 그려놓은 그림으로만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마인드맵을 가르쳐 줄 때에는 다양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뭐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또 암기 방법도 알려주고요. 글을 이해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배우는 수업인데요. 이 마인드맵 중에서도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구조화입니다. 이 구조화는 EBS 공부의 신에도 이 방법을 활용하는 친구가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이 글을 이해할 때 끊어 읽기를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단어에 이제 아이가 이제 동그라미를 막 쳤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설명하는 것에 밑줄을 칩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구조화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지명은 영향을 받는다. 무엇에 영향을 받아? 자연 환경에. 그럼 그 자연 환경이 얘는 뭔데? 이렇게 쭉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구조화를 이제 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수업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장면인지를 아이가 직접 생각을 해서 저한테 말해주고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이가 생각해서 저한테 말을 해줘요. 그럼 축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 명이 넘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고요. 직접 글씨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해결 방법도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 뭐 밴드를 붙여줄게요. 이런 거 뭐 쉽게 나왔고요. 좀 머뭇머뭇하면 계속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이제 아이한테 계속 질문을 해서 아이가 해결 방법까지 모두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마인드맵을 활용을 한 건데요. 주가지에서 이제 두 가지 정해서 나눠가지고 이 12개의 단어들을 나눠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나눠 놓은 거를 바로 덮어서 외운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바로 덮은 다음에 떠올리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건 얘기해 볼까? 타는 건 얘기해 볼까? 입는 건 얘기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12개를 아이가 모두 잘 떠올립니다. 또 이것도 이제 EBS 다큐에 나와요. 일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개의 단어를 외우는 다큐가 있거든요. 처음에 아이들이 100개의 단어 중에서 정말 조금밖에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 분류의 기준을 알려주니까 훨씬 더 많은 수의 그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뇌라는 거는 이 분류라는 걸 해줘도 훨씬 더 암기력이 올라가요. 이거는 4개의 긴 지문을 아이가 읽고요. 합쳐서 마인드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4개의 지문이지만 2개의 지문이 주가지 하나로 묶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3개의 주가지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것도 아이가 다 그린 다음에 아이가 입 밖으로 내서 설명하게끔 지도를 했어요.
이거는 잠자리와 나비의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눈 다음에 정리를 하고 이것도 외운다고 얘기를 안 해요. 덮은 다음에 바로 떠올리기를 합니다. 그럼 분류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류가 되어 있어서 다 떠올립니다. 다 떠올려서 말하기를 해요. 이것도 초사 친구가 한 건데요. 을지문덕이라는 글을 읽고 이 글에서 이제 끊어읽기를 하고요. 중요한 거에 밑줄을 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다 그렸잖아요. 그럼 바로 덮고 저한테 설명하기를 모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까지 다 아이들이 다 떠올리고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그린 거고 여기에 보면은 위에 이미지가 되어 있잖아요. 너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위에다 그림을 그려도 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모두 다 떠올린 모습입니다.